조폭이나 소위 이제 건달 같은 사람들이 몸에 용문신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1960년대부터 70년대 일본 야쿠자 문화에 우리 조폭 문화가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용이 절대적인 힘과 권력의 상징이었거든요. 복수의 상징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한국 조폭들 사이에서도 많이 전파가 되게 돼요. 안녕하세요. 피부야 놀자 최종일입니다. 오늘은 5300여 년 전 살인사건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1991년도 9월에 알프스 산맥 3200m 지점을 등산하던 독일인 부부가요, 빙하 속에서 기묘한 것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최근 조난당한 등산객의 시신인 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근데 조금 이상하더래요. 사체가 패딩을 입고 있는 게 아니고 염소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송아지 가죽에 허리띠를 두르고 있었다는 거죠. 과학자들이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미라는 무려 5300여 년 전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 몸에는 61개의 문신이 새겨져 있었어요. 근데 이 미라의 사인이 재밌어요. 바로 살해를 당했다는 건데요. 어깨에 화살촉이 박혀 있었고 뒤통수에는 심한 타격의 흔적이 발견되었어요. 이 미라가 최초라는 수식어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살해당한 미라는 이 미라가 처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몸에 문신을 지닌 채로 발견된 미라도 이 미라가 최초래요. 이 미라가 제일 오래되기도 했고 냉동 상태로 발견이 되어서 여러 방면에서 연구도 되고 학술적 가치도 높고 해서 그런지 우리가 이름도 붙여줍니다. 바로 웨치라는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설의 설인 예티라고 있는데요. 이 예티와 웨츠탈 계곡의 웨츠탈을 합쳐서 웨치라고 명명이 되었습니다. 워낙에 학술적 가치가 높다 보니까 분석하는 족족 논문도 발표가 되고요. 많은 게 밝혀져요. 이 웨치가 건강 상태도 안 좋았다고 하죠. 동맥경화도 있고 그래서 심장도 안 좋았을 거고요. 담석증도 있고 그리고 당뇨도 있고 그리고 관절염이나 신체 상태를 보아서는 직업은 진꾼이었을 거다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름의 분석을 많이 당하게 돼요. 자세한 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미라 중에 몸에 문신을 하고 있는 미라는 이 미라가 최초라고 했잖아요. 이 웨치가 죽기 직전까지 몸에 새기고 다녔던 그 61개의 문신, 대체 무슨 의미였을까요? 왜 인류는 5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피부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기는 이 문신을 하게 됐을까요? 오늘은 이 고대 미라의 비밀부터 피부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타투의 진실까지 여러분이 몰랐던 문신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미라 웨치의 발견은 고고학계를 뒤흔들었어요. 그 몸에 새겨진 61개의 문신들은 대부분 관절 부위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무릎 뒤쪽이라든지 발목, 손목, 허리. 과학자들은 처음에 이게 장식용이라고 그냥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좀 놀라운 사실이 밝혀져요. 문신이 새겨진 위치를 CT로 정밀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부위들이 모두 이 관절 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 하복부 쪽에 있었고요. 이 웨치의 건강 상태는 관절염이라든지 퇴행성 질환이 엄청 심했거든요. 그리고 담석증도 있었어요. 이제 뭔가 느낌이 오시죠? 바로 건강에 문제가 있는 위치마다 문신을 다 새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5300여 년 전에 사람들은 문신을 어떤 치료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일종의 고대판 의료행위인 셈인 거죠. 멋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증을 이겨내거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였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문신을 새기는 과정은 좀 굉장히 무섭게 자행이 됐죠. 엄청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을 거예요.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상어 이빨이나 새 뼈를 이용을 해서 피부를 좀 찢습니다. 상처를 내고요. 거기에 숟가루를 문지르는 방식으로 문신을 시행했어요. 마취는 당연히 없었고요. 몇 주에 걸쳐서 이 문신 의식을 진행하는데 견뎌낸다는 것 자체가 용기와 인내의 증명이었던 셈입니다. 근데 문신이 항상 영광의 상징만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도망친 노예나 범죄자들 이마에 푸기티우스라고 해서 FUG라는 글자를 새기기도 했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 도둑질을 한 사람의 팔뚝에 도자를, 그리고 도망친 노비에게는 이 노자를 새겼어요.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면 얼굴에까지 문신을 새겼습니다. 이렇게 문신은 영광과 수치, 신성함과 처벌이라는 정반대의 의미를 동시에 지닌 채 역사 속을 계속 흘러왔습니다. 그러다가 1769년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영국의 제임스 쿡이라는 선장이 남태평양에 있는 타히티 섬에 도착을 해요. 거기서 이제 선장이랑 선원들이 원주민을 만나게 되는데요. 온몸이 복잡한 문양으로 뒤덮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쿡 선장은 항해 일지를 적었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들은 이것을 타타우라고 부른다. 피부에 영구적인 그림을 새기는 이 기묘한 기술은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전통인 것 같다. 네, 이 타타우가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타투의 어원이 됩니다. 19세기가 되면 영국 해군들 사이에서 문신이 대유행하게 되는데요. 긴 항해 끝에 무사히 돌아오길 기원하는 의미로 단문신을 하기도 하고요. 방향을 잃지 않기를 바라면서 나침반 문신을 하기도 해요.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을, 그리고 돛담배는 먼 바다를 항해한 경험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흔히 영화나 드라마 보면 조폭이나 소위 이제 건달 같은 사람들이 몸에 용문신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왜 용문신을 했을까요? 그냥 멋있어서? 근데 이게 은근히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용이 절대적인 힘과 권력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왕의상을 용포라고 하잖아요. 소품들을 보면은 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힘있고 권력 있는 상징의 용으로 자신을 두렵고 위협 있는 존재로 포장하기 위해서 많이 용문신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1960년대부터 70년대 일본 야쿠자 문화에 우리 조폭 문화가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일본 야쿠자들은 전통적으로 이레즘이라는 전신 문신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용, 호랑이, 봉황, 해골 정도거든요. 특히 용은 용맹, 인내, 의리, 복수의 상징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한국 조폭들 사이에서도 많이 전파가 되게 돼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25년 9월 25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드디어 문신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9월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타투를 하려면 의사 면허가 필요했어요. 1992년도에 대법원이 문신은 의료행위다 라고 선고한 판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피부에 상처를 내고 색소를 주입하는 행위이다 보니까 감염이라든지 출혈 등의 위험이 있죠. 실제로 건강과 관련이 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한국에서 몸에 상처를 내고 피가 나게 하는 시술들은 대부분 그 직업군에 대해서 자격증을 따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물론이고요. 간호사라든지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등등 국가에서 자격증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33년 전 판결도 있었지만 사실 최근까지 한국이 거의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타투를 불법으로 규정한 나라였었죠. 일본도 한국과 비슷한 처지였지만 2020년도 최고재판소에서 타투는 의료행위가 아니라 예술이다 라고 판결을 하면서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주소를 보면 이제 불법임에도 현실은 어떤가요? 거리를 조금만 걸어도 타투를 한 사람들을 엄청나게 쉽게 볼 수 있죠. 연예인, 운동선수, 일반인 할 것 없이 타투가 이미 대중문화의 일부가 되긴 했습니다. 통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국내 타투 이용자는 약 1,30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성인 4명 중 1명 꼴입니다. 타투이스트들은 약 5만 명 정도고요. 반영구 화장까지 포함하면 약 30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그런데 의사 면허를 가진 합법적인 타투이스트들은 한 10명 남짓이라고 합니다. 결국 대부분의 타투 시술이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이렇게 그동안 음지에서 활동하던 한국 타투이스트 분들이 실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래드 피트라든지 릴리 컬린스 같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한국에 와서 타투를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33년 만에 타투이스트들이 범죄자가 아닌 직업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요. 이제는 한국에서도 일정한 교육을 받고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문신사 면허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타투 시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생관리 기준도 당연히 명확해졌고요. 미성년자 보호 규정도 생겼어요. 그래서 법과 현실의 어떤 간극이 좀 좁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피부과 전문의로서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타투의 의학적인 위험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알려드리고자 해요. 타투를 할 때 가장 큰 위험은 바로 감염이에요. 가장 흔한 문신 관련 감염은 피부에 원래 존재하는 포도상 구균이나 적절히 소독되지 않은 기구, 그리고 세균에 오염된 잉크에 의한 급성 세균 감염입니다. 타투는 기본적으로 피부에 수천 수만 번의 바늘 자극을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외부 세균이 침투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것보다 저는 이게 더 위험하다고 봐요. 바로 혈액맥의 감염입니다. HIV 환자에 의한 에이즈라든지 C형 감염, B형 감염, 그리고 헤르페스, 그런 감염이 인간 대 인간으로 전염이 되면은 사실 돌이킬 수가 없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 시술받으면 이런 감염 위험은 더욱 높아집니다. 이제는 위생관리가 철저한 곳을 찾아가서 시술받기를 바랍니다. 요새는 그래도 타투잉 할 때 옛날처럼 재사용하는 바늘을 쓰지 않고 일회용 바늘을 많이 사용하긴 하죠. 그래도 첫째도 위생이고요, 둘째도 위생입니다. 피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타투 잉크는 다양한 화학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성분이 개인의 면역 체계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시술 후에 여러 가지 알러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붓는다든지 가려움증, 발진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뭐 만성적인 피부염으로 발전하기도 하죠. 특히 빨간색이라든지 노란색 잉크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더 자주 보고되고 있고요. 실제로 저도 문신 제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레드 컬러가 제일 흔하게 알러지 반응을 유발하는 것 같아요. 정말 드물지 않게 봅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문신을 받고도 약간의 가려움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이후에 레이저로 제거하게 되면 이 입자가 잘게 부서지는데 표면적이 넓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알러지를 더 크게 촉발하는 거죠. 보통 예전에는 레드 컬러 문신에 수은을 많이 섞었어요. 이제 그게 알러지를 많이 유발을 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아조 계열의 유기계 색소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분해될 때 방향적 원소로 분해되면서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시술 직후가 아니고 몇 년 후에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사실 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문신을 꼭 하고 싶으시다면 그래도 이런 컬러 염려보다는 흑백 염려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피부과 전문이라서 하는 고민일 것 같긴 해요. 이제 문신을 이제 점 위에 하게 되면은 이 점이 혹시나 나쁜 점일 때 감별이 잘 안 됩니다. 특히 검은색 타투의 경우에 피부表면을 완전히 가려버리거든요. 그럼 악성 흑색종 같은 피부암을 조기에 발견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근데 요새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점을 오히려 커버하는 커버업 타투들이 굉장히 유행하더라고요.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점의 크기라든지 색깔, 모양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문신이 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타투 때문에 아래 숨어있던 악성 흑색종이 늦게 발견된 사례가 논문으로도 많이 보고되어 있어요. 다음은 문신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문신을 하는 분도 많아지면서 덩달아 지우는 분들도 엄청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도 문신 지우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계속 늘 것 같아요. 제가 문신 지우러 오시는 분들에게 항상 단골로 말씀드리는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문신 지울 때의 통증이 문신 만들 때의 통증의 10배 이상이다라고 말이죠. 진짜 아픕니다. 지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현재 가장 일반적인 타투 제거 방법은 레이저 치료거든요. 기본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레이저 에너지를 이용해서 피부 속 색소, 즉 잉크를 잘게 부숩니다. 이렇게 작아진 입자들이 림프 순환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원리예요. 하지만 이 과정이 간단치는 않아요. 제가 항상 설명하는 게 피부 안에 지뢰가 심어져 있고 이게 터지는 원리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잉크 입자가 피부에 지뢰처럼 심어져 있고 이게 레이저와 만나게 되면 피부 안에서 폭발합니다. 이때 많은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요. 그러면서 주변 정상 조직을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서 통증은 당연히 물론이고 흉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새 보면은 문신을 지우는 병원은 정말 많죠. 문신 전문 병원이라고 광고하는 병원도 매우 많은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기법을 광고로 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신을 육안으로 안 보일 정도로 완전 제거하는 병원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잉크를 썼고 어떤 방식으로 문신이 시행되었는지 또 커버업을 했는지 리터치를 했는지 등등에 따라서 치료 계획을 세분화해서 지워야 합니다. 저는 항상 문신 처음 지우시는 분들에게 고속도로를 잘 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처음에 이제 국도를 타게 되면은 결국 문신 완전 제거라는 도착점에 도착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어떤 레이저를 쏘든 좀 지워는 지거든요. 다만 완전 지워지느냐 그리고 흉터가 안 생기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 문신 제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신 제거는 시술 간격은 보통 6주에서 8주 간격을 두는 것 같고요.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2, 3년은 걸리는 편입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죠. 명암 크기의 타투를 제거하는 데는 해당 15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소요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타투를 새기는 비용보다 지우는 데 당연히 훨씬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문신을 지우면서 100% 원래 자기 피부로 돌아가는 줄 아시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되시도록 최선을 다하기는 하지만 저도 또한 생각과 다르게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흉이 좀 남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십 번을 치료하는데 그 사이 한 번이라도 관리가 안 되면은 그냥 흉이 남는 거죠. 결국 타투는 새기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훨씬 어렵고요.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투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타투는 5,000년 역사를 가진 문화이자 많은 분들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소중한 수단입니다. 이미 타투를 하신 분들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기념하거나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의미 있는 선택이었을 거고요.
저는 그런 선택을 존중합니다. 다만 피부과 전문의로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신중한 선택과 안전한 시술 두 가지고요. 앞으로도 타투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본인에게 진짜 의미가 있는 선택인지 5년 후, 10년 후에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택이 어떻든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타투 제거나 타투 부위 피부 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직접 확인을 하고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